뭐 물론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들 그래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논해보려고 하는 게 지분을 진짜 취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전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조금은 지금 원화로 6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 계산법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10%라면은 삼성전자 1.5% 정도가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재용 회장 지분, 삼성전자 지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그렇죠. 이게 뭐 현물 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분을 요구한다면 사실은 외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요? 보조금은 차후에 투자하는 만큼 지급되는 거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장이 건설되는 그 완공되는 수준 페이스마다 이제 보조금을 이만큼 투자해서 공장이 건설됐으니 확인됐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전제로 해서 총체적으로 건설이 됐을 때 보조금을 이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그쵸. 미리 땡겨줘라는 의미인데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블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 블럭에서 협조적인 추세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 그래야지 경쟁력을 그래도 갖출 수 있는 입장에서는 법안을 뜯어 고쳐서라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의 위반이죠. 사실은 뭐 그렇죠.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 국내법상 이제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안 되고 외국인 투자법 상으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무역 공정거래 무역상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뚫으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니까 만약에 이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사실 예전 자꾸 대영 제국을 제가 계속 그래요?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나? 저는 스터디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잣대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땅 얘기가 이제 먼저 취득이 됐고, 그 처음에는 이제 자치령이 있고, 이제 그 종속령들이 다 있는데, 이제 자치권을 좀 부여한 국가들한테 다른 나라를 침략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종속령으로 또 밑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영 제국이 1차,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령을 갖다가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동인도 회사를 갖다가 이제 건설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발을 뻗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그 현지에 있던 기업들을 갖다가 지분을 그냥 가져옵니다. 되게 맥락이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지분을 아예 가져오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 감독, 건설, 그때는 이제 건설이 가장 메인 산업이었으니까 건설을 할 테니까 제조를 하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당신들의 기업이 결국 대영제국의 많은 이제 그 블록 국가들 있잖아요. 그 시장에 팔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야?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상으로 지분을 먼저 선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해서 대영제국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대주주예요. 대주주인데 이제 임금 체납이 생기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어쨌든 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공장 건설해가지고 물건 팔면 돈 벌잖아요. 그래서 세금 납부 안 해요. 자신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영토나 자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고 영국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견제하는 이제 견제 대상이 되는 이제 더 큰 비슷한 규모의 큰 시장,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마이너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이제 견제 국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뭐 아주 마음껏 하지는 못하는 방심할 상태. 수는 없죠. 그런 상태가 조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래서 먼저 세게 하고 다시 완화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결국 동맹국들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패턴이다. 전형적인 전략적 패턴이다. 그럼 당시에 그 들어갔던 동맹국이라든지 기업들은 어쨌든 장사했던 기업들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망했죠, 다. 그냥 이걸 지금 우려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뭐 좀 다르긴 다를 하지만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영국은 응.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제1 그러니까 그 한 반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이제 반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2등이었었어요. 네. 과거에는. 근데 1등을 치고 올라가면서 공부도 방해하고 뭐도 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 3등 국가가 2등, 3등인 학생이 자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 치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탑을 쌓는 거죠. 탑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 진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치면 만약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사실 그 지분을 어떻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개인이 내놓을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뭐라 그럴까 회사 자체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건데 네. 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저는 왜냐면은- 그냥 무턱대고 봤을 때도 방법이 딱 떼줄 수도 없는 네, 거고 이거는. 지분을 갖다가 사실은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급 예정된 금액이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들이 우리한테 이제 삼성한테 주겠다는 보조금이 지금 추산이 됐지만 네. 공장 건설이 만약에 늦어지면 그리고 트럼프 만약에 2기 때 완공이 안 되면 그 보조금이 지급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근간으로 해서 백지수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가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데 당장 집을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연관되는 기관, 그 다음에 연관되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감독원이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거를 과연 허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려할 그쵸. 가치도 없는 것이냐. 법적으로도 네. 가능할까 싶기도. 네네. 왜냐면 이게 막 자식한테 주식을 떼주는 그런 방식의 네.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이제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분들, 이사회에서 이걸 의결을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상식적인 네, 기준에서.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사자들 미국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미국의 민간의 많은 해치펀드나 사모펀드들이 삼성전자 외국인 비율이 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있죠. 그러면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히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운용사들이 과연 이런 미국의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앞으로 외상으로 해서 지분을 먼저 선취득하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가 뭐 당장 희석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앞으로 오지 않을 대가를 근거로 지분을 가져가는 거는 네.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건 지분이 희석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러니까요. 낮아지는 거. 누구나 그러면은 뭔가의 권리를 가지고서 요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더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가서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또 아쉬운데 미국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삼성이 많이 팔 수 있을지 몰랐어.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더 팔려면 지분을 좀 더 내놔야 되겠어. 내놔야지. 이런 논리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대가 없는 지분 취득이 미국 위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대형주하고 다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려되는 게 또 그거잖아요. 경영 개입. 네. 어쨌든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어떤 이 상법 구조상 네. 미국이든 지금 우리나라도 진행 중이지만 네.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네. 거고 트럼프 성격에는 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해서 항상 이제 삼성이 그래도 배당과 관련돼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네. 대해서 좀 약간 밸류업된 선진화된 패턴들을 항상 보여줘 왔어요. 네.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부분까지도 네.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 잡아 먹어가면서까지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가장 이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가장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는 게 네. 뭐죠? 재정적인 재정.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쓰면서 그 대신 세금은 깎아줬고 돈을 덜 쓰긴 하겠는데 국채 발행은 덜 할 거고 네. 덜 할 거고 덜 네. 그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 자산으로 뭔가를 충족시킬 네. 거고 달러는 안 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당장 할 수 없는 야망을 갖다가 너무 계획표를, 그러니까 우리 방학 스케줄 있잖아요, 아이들. 방학 스케줄을 안 돼요. 지금 그 현재의 상태나 그 체력의 상태는 안 돼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미 대학교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네.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뭐 이거 해줘. 나 이건 못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오빠가 이거 숙제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삼성한테도 네. 또 어떠한 방식으로도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